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오늘도 수익런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한 듯 싶습니다. 0.1%가량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면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장에서 종목들 한 번씩 더 돌다리 두드려 보면서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종목과 그리고 가격 전략 등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을 노란톡방 안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보고 계신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노란톡방 문을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마치자마자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는 오늘의 두 가지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연준 의장 발언 이후에 또 내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저희가 방송이 없는 날에도 그때그때 시장 상황과 함께 종목에 대한 전략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난 방송에서 상신 EDP와 JLK, 신송홀디스라는 세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린 이후에 모두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상신 EDP가 56.6%, JLK가 44.2%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2월 21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신송홀딩스 종목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방송했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는데 방송 바로 다음 날 급등이 나와주면서 17% 수익을 하루 만에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방송했던 MDS테크는 AI 관련주이자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14일 방송 이후에 2월 24일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이 종목은 50% 넘는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을 저희와 함께 지켜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저희 노란톡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 마치자마자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직접 종목명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명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교육 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구글 AI 관련해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해서 각 기업별로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드렸고 교육시켜드린 이후에 종목들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MDS테크는 방송에서도 소개드렸던 종목이긴 했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는 그보다 더 빠르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수익을 창출하시는 방법 노란톡방 안에서라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 자료들 관련주들을 저희가 쭉 뽑아서 정리를 해드리기도 하고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어떻게 최근 이슈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등 다양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교육 자료들 통해서 내가 또 직접 고기를 잡는 법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자료들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레드 전문가님이 준비한 두 가지 종목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유가 관련주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유가가 사우디의 가격 인상 속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유가 상승을 이끌 만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본격적인 리오프닝, 그리고 러시아의
원유 감산 소식에 유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유가 상승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특히나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거래량이 확 붙는 이런 살짝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확실한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안정적으로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지금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고요. QR코드는 방송 끝날 때까지만 여기에 떠 있을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석탄 관련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주에 이어서 석탄 관련주까지 오랜만에 원자재 관련주들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석탄 관련주, 이제 중국에서 석탄 관련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전문가님이 오늘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종목들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정말 확실히 공략해봐도 좋은 종목들일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자리 옮겨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오늘도 2시간 연속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찾아올 레드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또 반가워요. 또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그 2시간 연속 방송하니까 참 좋네요. 좋죠. 자, 우리 아나운서님하고도 쉬었는데. 우리 와이프보다는 이쁘진 않지만 우리 와이프보다 조금 이쁜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를 계속 볼 수 말씀 있어서 지금 너무 잘못하신 좋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 말 잘못했나? 괜찮아요. 우리 와이프 지금 우리 애기 데리고 등교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이 시간에 등교,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 와이프 이모들만 이 방송 안 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수익론 2부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1부 방송 시작하고 2부 방송 시작하는데 네. 2부에서도 이제 돈이 되는 종목들 또 찾아야겠죠. 좋습니다. 그렇죠? 1부에서는 중국 기업도 엄청나게 설명해 있어요. 누가 보면 중국의 CCTV인 줄 알겠어요. CCTV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는 팍스경제 TV입니다. 팍스경제 TV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돈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다가 쏙 집어넣어 줄 테니까 지금부터 또 바로 제가 어떤 종목 갖고 왔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시황은 1부에서 정리해드렸고 또 노안톡방에서 정리해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돈이 되는 종목 한번 찾아볼까요? 얘들 관심 종목입니다. 따당. 따당. 자, 여러분들 저는 말입니다. 이 유가 때문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왜 무슨 왜냐면은 전문가님? 이 유가가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네.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이 호재는 되게 많은데 눌려 있어 항상. 또 상승할 것 같으면은 AI가 갑자기 터지고 또 상승할 것 같으면은 또 시장이 안 좋아지고 참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래도 저는 유가를 엄청 사랑합니다. 왜? 이 유가를 전 세계가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보다도 안전한 게 유가이지 않을까?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정신 나갔냐?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중심인데
너는 왜 유가가 먼저라고 얘기하냐? 아, 당연하죠. 당연히 반도체가 먼저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가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 왜요? 미국의 엔비디아 반도체 회사들 너무 이번 년 최고치를 찍었어요. 아. 이번 년 최고치 찍었다가 남은 달수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최저치로 내려가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되는 것만 생각하지 떨어질 건 생각 안 하잖아요. 안 되는 건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저는 안 되는 것까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도체보단 유가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왜 돈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옆에 보시면 유가 상승, 중국 리오프닝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모든 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중국 리오프닝, 야, 이 빨간 전장아. 중국 리오프닝 하니까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반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떨어질 때에도 중국 리오프닝이 더 심할 때도 유가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달러가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달러가 미국의 긴축 우려 때문에 달러가 상승하니까 유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갖고 온 유가 관련주들이 유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그동안 상승했나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갖고 온 유가 관련주들이 유가가 하락이 됐나요? 아닙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유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유가 관련주가 올라간다. 유가가 하락된다고 해서 유가 관련주들이 떨어진다. 이거 너무 단순하잖아. 그걸 생각하지 말고 유가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고 유가를 상승시켜주는 기대감 현상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거부터 체크해보자는 겁니다. 유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누구나 다 아는 유가 100만 배럴까지 상승한다, 90배럴까지 상승한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고. 못 기다려. 그러면은 중간에 이걸 왜 유가가 100달러까지 90불까지 왜 상승하는지 그 이유 알면은 이 종목을 진입해도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종목을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계속 교육해드렸지만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심 종목은 우리가 종목을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아, 네. 자, 그러면 이 종목하고 같이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밑에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관심 종목 보도록 할게요. 따단. 따단. 유가는 끝이 안 보여. 아나운서님. 그치?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면은 항상 유가가 상승할 때는 중국의 배럴 감산, 하루에 50배럴씩 3월달에 감산이 된다고 하잖아요. 감산이요? 감산이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가 쓰는 게 5라고 하면은 네. 러시아가 유가를 감축을 시키면은 전 세계가 쓰는 5에서 3으로 줄는 거야. 그러면은 가격이 오르겠네요. 그러면은 수요는 증가가 되는데 네. 수요는 증가가 되는데 공급이 부족. 네. 공급이 부족하니까 유가가 상승하겠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체킹 게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미국도 산유국인 거 아시죠? 네. 미국도 산유국이에요. 미국도 산유국이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쪽에 기름이 나와요. 네. 근데 미국 땅덩어리는 그렇게 넓은데 석유가 나오는 거는 하루에 25만 배럴밖에 안 나와. 그러면 전 세계에 못 뿌려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에서는 그걸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자꾸 계속 비축을 해놓는 네네. 거예요. 비축을 해놨다가 만약에 서방의 러시아든 그다음에 아랍 국가든 산유국, 중동 국가들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비축을 해놨다가 이 산유국들이 유가를 또 올리면은 떨어뜨리려고 비축을 계속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도 미국이 잡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 유가에 대해서 우리는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네. 이 유가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역사에 대한 개요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좋습니다. 아나운서님, 1차 석유 판동 기억하시죠? 들어는 봤습니다. 그쵸. 언제였죠? 1차 석유 판동이 1978년도쯤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2차 오일 쇼크도 계속 나왔고 3차 오일 쇼크까지 나왔어요. 네. 이 오일 쇼크가 나왔던 게 다 아랍 국가 때문에. 아랍 국가들. 그리고 예전에 이라크 기억하시죠? 네, 이라크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라크의 후세인 기억하실 겁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이 콜롬비아를 침범을 하고 그다음에 콜롬비아를 침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오일 쇼크가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이집트하고 콜롬비아가 같은 산유국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또 오일 쇼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렇죠. 하면서 왜냐면은 네. 지금 복합적으로 보시면은 이집트, 이스라엘,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잠비아라든지 뭐 유고슬라비아라든지 이란도 있잖아요. 이 국가들이 중동 국가인 거야. 그럼 중동 국가끼리 싸우면은 유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때 또 오일 쇼크가 첫 번째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뭐 또 오를 만한 요인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요인이 그렇기 때문에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푸틴이 하루에 50배씩 감산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 수요 확대요. 경제 목표 성장률이 5% 하잖아.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5%면은 중국의 공장들이 가동을 해야죠. 계속해서 그쵸. 그럼 그 가동을 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아무래도 원유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네. 원유가 필요하죠. 근데 러시아 쪽에서 50배를 정도 감산하겠대요. 러시아 쪽에서 50배로 감산하고 또 한쪽은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많아지는데 증가가 많아지는데 네네. 수요가 없어.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더욱더 가격이 오를 중요한 건 수밖에 없겠네요. 사우디가 네. 유가를 인상시키겠대요. 유가를 인상시키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나요? 오. 그러면은 러시아가 하루 배럴당 50배럴씩 감소를 시키고 중국 더구나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이 리오프닝까지 시작이 되고 사우디는 또 유가를 올린대요. 네. 가격을. 근데 더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더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가 있나요 또? 물어보잖아요. 왜 대답 안 해요? 자, 여러분들 네. 더더 중요한 거. 산유국들이 모인 연합이 뭡니까? 오펙이요? 그렇지. 오펙 플러스? 오펙이지. 네. 오펙 플러스지. 오펙이 있고 오펙 플러스가 있는데 오펙은 러시아를 빼고 오펙이고요. 러시아가 합치면 오펙 플러스라고 합니다. 네. 오펙 플러스에서 미국에서는 러시아 제재를 위해서 미국은 오펙 플러스의 제1등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유가 동결시켜라. 감산시키지 말고 더더욱 생산하라. 그래서 유가 가격을 안정시키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안 된다. 내수 경제도 살펴봐라 하고 유가를 지금 더더욱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유가 감산이 맞는 거다. 그렇다면 유가 감산은 뭐겠습니까? 하루에 생산하는 유가 배럴량을 어느 정도 줄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도 감산한다고 하고 사우디도 감산한다고 하고 정작 중국에서 리오프닝을 하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유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유가가 이 환율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조정 주면서 빠지는 것처럼 네. 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유가가 최근에 74불까지 또 내려갔다가 또 80불까지 올라가고 또 최근에는 또 73불까지 또 내려갔다가 또 오르락 80불까지 내리락 올라가고. 하네요. 근데 이 관심 종목은 이거하고 연관되게 유가 상승 하락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왜죠? 왜냐? 러시아가 처음에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유가가 상승했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러시아가 그동안 밀려왔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밀려왔단 말이에요. 네,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이 유가가 제대로 상승이 발휘가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에서 밀리면은 이 유가도 러시아의 에너지화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유가 상승은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그동안 수요가 됐고 오펙의 감산에 따라서 수요가 된 것뿐 네. 러시아가 전쟁에 지고 있으니까 유가 관련주들도 상승이 안 되고 그냥 유가만 상승하는 거지.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자,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나요? 또 러시아의 전세가 와그너 역전됐나요? 그룹이하고 민간 용병 업체인데 이 용병 업체가 우크라이나의 제3수도를 점령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워낙 도시 이름이 너무 길어서 생각은 나진 않지만은 우크라이나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 점령을 했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점령을 하니까 이 유가가 또 러시아 편을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왜 유가가 80불까지 상승하는데 유가 관련주들은 왜 상승하지 않을까? 네. 왜 상승하지 않을까?
우리 PD님이 지금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유가 관련주들이 전혀 힘을 못 써주고 있어요. 유가 관련주들이 아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자, 80불까지 올라가고 83불까지 올라갔는데도 펜보 형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PD님이 저기에 동그라미를 계속 쳐주고 있죠. 자, 동그라미를 쳐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 나갑니다.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저 기간 동안 러시아가 우세였을까요?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우세였을까요? 왠지 러시아가 우세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우크라이나가 우세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세였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신무기 지원을 받으면서 네. 러시아가 점점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하지만 최근에 러시아가 또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상승한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왜 유가는 80%까지 상승하고 하루에 3% 형식으로 상승하는데 이 유가 관련주들은 왜 0.5%밖에 상승이 안 되고 1%밖에 상승 안 되고 왜 또 이탈이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은 찾았습니다. 뭔가요? 뭐냐?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따라 가지고 하루에 유가의 배럴량을 25만 배럴에서 50배럴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러면 50배럴 줄인다고 하면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때 상승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러시아가 패할 거라는 군중 심리가 더 많았기 때문이죠. 전쟁에서 러시아가 밀리고 있으니 러시아가 내놓았던 에너지가 차익 매물이 된 거야. 차익 매물이 됐으니까 유가는 종합적으로 올라가기는 하지만은 유가 관련주들은 그렇게 크게 안 움직였던 거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제일 먼저 올라갔던 게 천연자원이 유가가 먼저 상승했어요. 먼저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이 그때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5%에서 80%까지 상승했어요. 정말 급등했었죠. 한구석유가 100% 이상으로 상승했어요. 네. 그때는 러시아가 이길 것이라는 그게 컸었어요. 왜? 러시아의 천연자원이 있었으니. 근데 지금은 러시아의 천연자원이 있고 서방의 제재를 맡으면서 유가를 50배를 감산한다고 해도 유가 관련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가만 올렸지.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잘 봐야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또 러시아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앞으로 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천연가스 관을 또 막는다든가 원유를 더 감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에너지 보복을 하면서 유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은. 네. 네. 저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러시아가 밀리고 있고 러시아가 유가를 하루 배럴 50만 배럴을 감산시킨다고 했을 때는 유가만 상승하고 유가 관련주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1년 전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때는 러시아가 천연자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두 번째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유가가 관련주 쫙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고.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제3의 수도 어디에 점령하고 있습니까? 바흐무트입니다. 바흐무트 쪽에서 계속 산산자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이 바흐무트 쪽에 뭐 유가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바흐무트는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기지입니다. 기지이자 도시예요. 국민이 4만 명 있는 도시가 지금 400명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만큼 많이 피난을 갔던 거죠.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때부터 주가는 힘을 받는 겁니다. 러시아의 천연자원이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하루에 유가를 감산시키는 배럴 50배럴가 이제야 시세가 나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왜 유가가 이렇게 상승해도 왜 종목들이 안 올라가지? 저는 그걸 다시 역으로 이용해서 조사를 해봤던 거죠.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보자면은 바흐무트 쪽으로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러시아 쪽에 천연자원이 있던 게 석유이기 때문에 그 석유가 지금부터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석유가 힘을 못 받은 이유는 러시아가 밀렸기 때문에 러시아가 내놓는 에너지 무기가 차익 매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만 올라고 유가 관련주는 상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 러시아가 밀고 나가면은 어느 정도 러시아가 갖고 있는 천연자원으로 에너지가 이 증시에서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유가 관련주를 갖고 왔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유가 관련주를 세 가지 투자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러시아 감산 이슈,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우디에서 유가를 인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유가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러시아가 다시 전쟁에서 우세해지면서 원유를 이용해서 자원을 다시 한번 무기화할 수 있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유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유가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길고 긴 횡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향후에 유가 상승과 함께 관련주가 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략해드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부터 매도가 까지 이런 타점들 노란톡방 안에서만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노란톡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23분 정도 남았는데 23분 뒤에 방송 마치자마자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 공개될 테니까요. 방송 보시는 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종목명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연준 파월 의장 발언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지나고 내일장 움직임까지 살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격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없는 날에 또 시장 상황 분석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공략들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유가 관련주를 공략을 해봤는데 사실은 전문가님 이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가지만 드려보고 가고 싶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최근에 힘을 못 썼고 네네. 좀 시장에서 소외된 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매수한다고 사실 이 종목이 빠르게 오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죠. 네. 우리가 올라가는 거 잡지 않는 이상 올라가는 거 잡지 않는 이상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또 올라가는 걸 잡는 건 또 무섭습니다. 그렇죠. 무섭죠. 네. 무서우면은 안전하게 가는 게 맞는 거겠죠. 안전하게 가고 네. 전 세계가 집중하는 걸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빠르게 한 단씩 넘기면서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러시아가 생산량 감산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배럴까지 상승할 전망이 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중국의 리오프닝 유가가 수요가 계속 많아지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있더라도 유가 관련주는 상승할 수가 있고 지금 기대감 형성되는 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섹터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다음 장면 보시면은요. 오펙에서 또한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펙은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네. 오펙은 장사꾼이에요. 그렇죠? 유가가 떨어지기 그냥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펙도 유가 가격을 지켜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결이 아닌 감사 유지를 계속한다잖아요. 감사 유지를 계속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서방 제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가 유가를 가지고 에너지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국이 하는 변수가 있고 또 사우디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전문가님 말씀을 계속 듣다가 흥구석유 말씀을 하시길래 네. 또 봤어요.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또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는데 혹시 정답이 맞나요? 오늘 흥구석유 가져오셨나요? 사실 홍구석유 같은 경우는 네. 이 홍구석유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2년 전만 해도 유가 대장주였어요. 네. 2년 전이요? 2년 전만 해도 유가 대장주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대장주가 탈바꿈이 되고 부대장 형식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대장주가 아닌가요? 네, 지금은 대장주가 아니고 어느 정도 대장주가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는 위주죠. 그동안 횡보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저 횡보 기간 동안 러시아가 유가를 50배를 감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주는 상승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그때는 밀리고 있으니까 러시아 에너지가 차익이 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대장주가 아니라면 지금 대장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그래서 지금 대장주는 이 종목하고 왜 연관이 되는지 다음 차트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제가 관심 종목 차트를 보여드릴 거고요. 네. 이 종목이 왜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틴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유가가 에너지가 무기화가 안 됐을 거라는 생각 듭니까? 서방 제재에 따라 가지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푸틴의 에너지가 유가이고 천연가스입니다. 그 천연가스는 비축량이 전 세계 유럽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가는 비축량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이 거의 다죠. 제일 중요한 건 아직 푸틴의 반격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푸틴 편 드는 것도 아니고요. 푸틴이 하루 배열 50배열을 감산을 하면서도 유가를 상승을 시킨 상황에서 지금 사우디에서도 가격을 인상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유가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유가를 올린다는 거예요. 사우디가 유가 인상 가격을 인상을 하고 여기서 러시아가 하루배열 50배열 감산을 한다는 거는 유가를 올린다는 겁니다. 왜?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이들은 장사꾼입니다, 여러분들. 장사꾼이에요. 주식시장에 관심 1도 없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자기 장사꾼들은 자기 가격을 지키면서 메리트를 지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펙에서도 미리 선수를 친 겁니다. 감산 유지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화를 무기화하겠다. 이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면은 오펙에서는 유가가 떨어지면 안 되고 생산량 축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가 계속 들어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이제 여부가 이 시장의 숙제가 될 것이고 이 중국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우려가 오기 전에 먼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된다는 건 그만큼 뭐다? 유가가 수요가 증가된다는 거지. 그렇지? 유가가 수요가 증가된다는 건 곧 가격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유가 관련주는 공급이 내려가고 수요가 많아지면은 반드시 유가 관련주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저희 방송이 어느덧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전문가님.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노란톡방에서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유가 상승 관련 수혜주를 공략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요.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있는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띄워드립니다. 해당 링크 가볍게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 끝나는 16분 후에 정확하게 종목명 공개해 드릴 거고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 유가 관련주도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해당 종목들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긴 횡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해보셔도 앞으로 큰 손실 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감산 이슈가 있고요. 사우디에서는 또 한 번 원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경제활동 활성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원유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오른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주가도 함께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횡보하고 있는 유가 관련주 저희가 공략해 드릴 거고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15분 정도 후에 방송 마치자마자 종목에 대한 정보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알아봤는데 두 번째 종목이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으세요. 자, 네,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 두 번째 종목은 말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원자재예요. 원자재 관련주인가요? 근데 이 원자재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네. 왜냐하면
매번 똑같은 시장에서 그날 당일날 당일성 주도하는 종목들만 상승하잖아요. 사실 지금 뭐 챗 GPT 관련해서 AI 관련주들만 계속 올랐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막상 또 지금 공략해보자니까 손이 안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내 투자금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투자금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돈이 되는 것만 사고 그냥 슬쩍 빠지고 빼고 그것만 수익 창출하면 되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그렇게 수익 창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방은 목표가 주잖아요. 오, 노란톡방에서 목표가 주잖아요. 목표가 네. 그쵸. 저희가 맞습니다.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또 보유 중인 종목을 방금 소개를 해드렸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매수가와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기분 좋게 한 주 동안 수익을 창출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마칠 때까지 띄워드리는데 마치자마자 사라지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원자재 관련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유가 관련주였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 사실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부족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국 자체 내에서도 리오프닝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경제가 산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 분야 쪽으로 중국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중국이 신경을 쓰는데 여기에 따라서 중국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석탄에 대한 수용량을 증가하겠다. 석탄에 대한 수요. 수요? 네. 오. 수요를 증가하겠다는 거죠. 네. 어. 지금 중국에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석탄 관련주가 또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석탄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까 보니까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 그래도 뭐 경제 활동을 재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석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석탄이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대체 에너지의 대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석탄 같은 경우는 석탄에 따라서 화석 연료에 따라 가지고 네. 쓰임새가 되게 많아요. 쓰임새가 되게 많고 그리고 공장이 또 석탄으로 도와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한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탄소 중립을 계속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릴 게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땅입니까? 이게 뭔가요?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중국에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19년도 자료거든요. 아직 22년도 자료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지금보다 더더 추가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생겼다는 게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늘어났다고요? 전문입니다. 네,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겠습니까? 그만큼 중국에 석탄이 넘쳐난다는 거죠. 넘쳐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계속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정작 석탄 화력 발전소가 늘어났다는 네,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네. 수요가 많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석탄 에너지 같은 경우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 자체 내에서 매장량이 제일 많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석탄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더더욱 석탄은 탄소 중립을 약간 좀 무시하고 사용하겠다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게 돈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지금 상황에서 중국 리오프닝에 필요한 건 석탄이고요. 사실 전문가님 저는 이걸 너무나도 실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이 공장 돌리면서 또 우리나라 뭐 스모그 다시 심해지고 있고요. 미세먼지도 요즘에 또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잖아요. 한창 코로나 시기 동안에 그렇죠. 괜찮은가 싶다가 그게 확실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교수님? 석탄은 대부분 봄에 많이 채굴해요. 봄에 많이 채굴을 봄. 그래서 봄에 더 미세먼지가 심해지나 그렇죠. 봐요. 그러면은 봄에 그래서 미세먼지가 중국 황사하고 같이 오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그때 네.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상승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미세먼지 관련주도 있죠. 여러분들 제가 석탄은 단순히 원자재로만 해서 갖고 온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 석탄은 봄에 중국에서는 많이 채굴하고 이게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하고 같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3월 달, 4월 달에는 황사 관련주들 체크하는 필요도 있죠. 하지만 황사 관련주가 상승하면은 또 이 원인을 제공한 석탄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네.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석탄 봄에 채굴을 많이 하면서 그만큼 석탄 화력 발전도 그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공장 가동이 늘어나면서 발전소도 계속해서 더 많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뭐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석탄에 대해서 석탄 관련주를 보는 거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는 것 같습니다. 석탄 관련주가 또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찾아보면 좋을까요, 주무관님? 석탄 관련주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증시가 한정되어 있어요. 또 그쵸 종목이 많지 않죠.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석탄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 있죠? 뭐 바로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좀 우리 아나운서님 이상하시네. 걸려들지 않으시네요? 종목을 바로 오픈하게 만드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석탄 소비가 중국에서는 경제 재가동을 위해서 석탄을 소비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동안 당성중립은 중국은 사용 안 합니다. 당성중립이 중국은 지킬 것이고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자체 내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석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석탄 사용에 대한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한테 탄소 중립 안 한다고 우리 욕하지 마. 우리 석탄 수요 확대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석탄 화력 발전에 관련해서 석탄 관련주를 공략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이냐고 여쭤봤더니 대답을 안 해주시고 저희 방송이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힌트를 좀 주셔야지. 참 끈질기시네. 엄청 끈질겨요. 그래야 저희도 어떻게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또 이거 얘기해줬다고 방송 끝나고 몇 주 사는 거 아니죠? 가격을 전문가님이 좀 잡아주셔야죠. 저번에 내 네. 각형 배터리 그 상신 EDP 상신 사라고 EDP. 상신 EDP 사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얼마 보셨어요? 제가 그때 사실 이 종목이 50%나 급등을 했어요. 저는 5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짭짤해요. 네, 저희 좋- 부모님 좋습니다. 모시고 또 외식 한번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잘 따라주신 거죠. 전자 나는 못 샀는데. 와, 진짜 거래량이 확 몰렸었네요. 상신 EDP라는 종목은. 이 상신 EDP 같은 네. 경우도 우리가 삼성 노안톡방에서 제가 섹터 교육으로 다 알려드렸던 거예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해왔던 거고 이 종목에 대해서 석탄 관련주 관심 종목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끈질기게 요청을 하니까 차트부터 한번 차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차트 보면은 반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 정도인가요? 보이시죠? 저 급등이 최근에- 한 번 있었네요. 최근에 한번 급등이 있었어요. 최근에 한번 급등이 있었고요. 무슨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계속 약간 중간에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이 정치 테마주하고도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그 정치 테마주로도 오를 수 있는 그렇죠. 게 있나요? 그렇죠. 그래요? 이 정치 테마주여도 이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누구와 연관된 종목이죠? 그거는 얘기 못 합니다. 그거는 얘기 못 해줘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정치 테마주보다는 네. 석탄에 연관된 종목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 테마주는 너무 급작이 빨라요. 급락이 빠르고 맞아요, 너무 맞아요. 상승도 빨라요. 하지만은 이 석탄 관련주하고 정치 테마주하고 같이 있는 복합 테마를 갖고 왔다는 거죠. 최근에 계속 응봉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계속 응봉이 나오다가 이제 중국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가동시킨다. 그리고 그 가동을 시키면서 여기에 따른 수요가 급증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나올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아나운서 큰일 났네. 네, 왜요? 우리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 있잖아요. 네. 상승하고 있어요. 진짜요? 상승하고 있어요. 첫 번째 종목이 뭐였죠? 유가? 유가 관련주요? 네, 유가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차트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차트 보여드리면은 힌트 알 수가 있잖아요. 좀 알면 어때요,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분들 수익 내시는 게 그럴까요? 더 중요하죠. 피디님, 그냥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 지금 계속 2%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좀 빠르게 매수해봐도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 화면을 약간 우리 피디님께서 확대를 해주신다면요. 확대해 주시면은 자리 엄청 좋지 않습니까? 자리 엄청 좋아요. 지금 저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우선의 형식으로만 이어지면은 이 종목도 저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5분 남았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방송 끝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도 공략을 좀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도와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차트 보여드리고 있는 게 유가 관련주 방금 말씀드린 종목인데 2% 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 종목 방송 끝나자마자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방송 끝나는데 어떻게 공략을 해드리냐? 노란 톡방이 있습니다.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실시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지금 보이는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4분 정도 뒤에 마치는데 마치자마자 종목에 대해서 공략 바로 들어갈 거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수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차트를 통해서 힌트를 드려봤는데 이 첫 번째 유가 관련주를 보여드려 봤고요. 아직 저희가 두 번째 관련주를 또 설명을 마치지 않았죠, 전문가님. 마지막 장면 통해서 한 설명 네, 힌트 드리고 그렇습니다. 끝날까요? 힌트 드릴 게 하나 더 남았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장면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석탄 관련 대장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석탄 종목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장주는 수혜주로 바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광산 개발을 추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광산 개발을 석탄 위주로 이제 추진을 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연관돼서 상승이 나오고 중국 상해 수혜주이고 석탄 수요가 이제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세 분출이 나올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제가 항상 터지기 전에 저는 항상 교육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그 알려드리면서 상신 EDP라든지 각형 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다 상승된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없는 노란톡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하신 분들은 한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면은 아, 이번 잘 왔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저희 노란톡방 맛보기로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근데 요즘에 또 너무 힘든 게 전문가님이 자료를 하루에 몇 개씩 올려주시니까 제가 그거를 일주일 동안 체크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료를 너무 많이 올려주세요. 저는 그거 공부했었으면 지금쯤 하버드 갔을 거예요. 하버드요? 하버드 그때 갔을 뭐 거예요. 하셨어요, 전문가님? 놓았죠 뭐. 그때 놀았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 정말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 하루에 뭐 장전, 장중, 장 마치고 나서 계속해서 3번 이상 여러분들께 자료 아낌없이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노란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딱 2분 남았다고 해요. 2분 동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많은 자료들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시황도 분석해보고 더 나아가서 종목에 대한 공략, 가격 전략까지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분도 남지 않았고요.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오늘의 종목 2가지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가지 종목 모두 원자재 관련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첫 번째 종목은 유가 상승 수혜주, 두 번째 종목은 석탄 관련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지금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지금부터 약 8일 그리고 12일까지도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양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들려올 수 있는 소식들에 또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료들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1분 동안 계속해서 QR코드 통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종목들에 대한 더 좋은 수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